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페토 헤드웨어 모델링 마야 강의를 함께 진행할 티미쌤입니다.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는데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함께 다운받고 기본적인 마야의 UI와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기능적인 건 필기하시고 외우시면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제페토 크리에이터를 검색하셔서 제페토 크리에이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로그인 창이 나오고요. 제페토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이드라고 있죠. 가이드에 들어가셔서 3D 가이드 시작하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헤드웨어 모델링 가이드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다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각자 작업 폴더에 넣어서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FBX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제 두 번째 모델링 매핑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네이밍 룰도 정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필수라고 최대 폴리곤 수 제한이 있는데 아이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저희가 만들 헤드웨어는 이렇게 4000 폴리까지 사용할 수 있네요. 이 점을 항상 숙지하시고 작업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모델링에 필요한 제페토 헤드웨어 가이드는 준비가 됐고요. 다음은 레퍼런스를 보면서 작업할 때 편리한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다시 검색창에 퓨어랩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get 퓨어랩에 들어가셔서 각자 컴퓨터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저는 윈도우 64비트니까 이걸로 선택된 상태로 버전 최신 버전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셀렉트 어마운트라고 있는데 커스텀 어마운트에 0이라고 입력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들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 파일로 설치도 해주세요. 저는 다운을 받아놨고요. 다운받은 퓨어랩을 실행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모드를 Always on 탑으로 할게요. 우클릭으로 창을 이동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들을 저장하지 않고도 스크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으고 싶은 사진을 모은 다음에 우클릭으로 세이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가운데 클릭으로 하시면 되고요. 창 이동은 우클릭이에요. 우클릭하셔서 모드에서 Always on 탑으로 해주시면 항상 창이 위로 가게 할 수 있고요. 세팅에서 컬러에서 이렇게 오파시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한 다음에 대고 그릴 수도 있고 대고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툴이에요. 이제 마야를 한번 둘러볼게요. 마야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잠깐 닫고 제가 수업에서 사용할 마야 버전은 2020 버전이고요. 자, 위에서부터 메뉴바가 있고요.
바로 아래에 이 메뉴들을 작업 과정에 따라 바꿔주는 메뉴 셋이 있는데요. 이렇게 메뉴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보시면 애니메이션용 메뉴로 바뀌죠. 표현하려는 모델링에 따라 다른 메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거의 모델링에서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위 메뉴에 숨어 있지만 자주 쓰는 메뉴들을 쉘프 말 그대로 서랍처럼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도록 꺼내져 있는 곳이에요. 폴리 모델링에서 폴리곤을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스컬팅에서 메쉬를 스컬팅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에 원하는 메뉴를 직접 담을 수도 있어요. 담을 메뉴 위에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프리즈 트랜스폼과 리셋 트랜스폼을 지금 담아줄게요. 모디파이에서 이렇게 쉘프가 커스텀으로 열려있는 상태로 모디파이에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프리즈 트랜스폼 그리고 리셋 트랜스폼 클릭해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 기능들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뷰포트를 보실게요. 얘네는 지우고요. 왼쪽에 보시면 뷰포트를 한 칸, 네 칸,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이 위에서 마우스를 올린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면 이 마우스가 올라간 뷰포트로 한 칸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다시 여러 칸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칸으로 보고 프론트 뷰 봤다가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네 칸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퍼스펙 뷰로 갈게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꼭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누르고 계시면 프론트 뷰, 라이트 뷰, 탑 뷰, 퍼스펙 뷰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한 상태로 마우스를 원하는 뷰에 끌어다 놓고 마우스를 떼시면 돼요.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뷰포트를 전환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 뷰포트의 왼쪽 위를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리곤의 개수를 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서 폴리 카운트를 켜주시면 여러분도 여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폴리곤을 하나 꺼내서 볼게요. 여기는 월드 전체에 있는 폴리곤의 개수고 하나 더 꺼내서 보시면 이렇게 월드 전체에 있는 메쉬들의 폴리곤의 개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한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들 개수고 그 다음 이렇게 마지막은 선택한 컴포넌트의 개수예요. 자, 페이스 하나 선택하니까 페이스가 1 되죠. 저희가 4000 폴리 이하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폴리곤은 여기 이 트라이 개수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뷰포트에 보이는 공간을 월드라고 하는데요. 이 월드에 존재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큐브랑 실린더 꺼내는 것들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에디터, 모델링 툴킷, 채널 박스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해 볼 거예요. 혹시 이 메뉴나 이 메뉴가 없다면 메뉴에서 켜주시면 되는데요. 윈도우에서 아웃라이너는 여기에 있고요. 아웃라이너 없으신 분들 이걸로 켜주세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에디터랑 채널 박스 레이어 에디터는 여기에 있어요. 제너럴 에디터에. 그리고 모델링 툴킷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모델링 에디터에 모델링 툴킷 이걸로 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기본적인 몇 가지 단축키는 알고 갈게요.
먼저 피봇에 관한 단축키를 설명드릴 건데요. 월드는 3D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X축, Z축, Y축이 존재하는데요. 큐브를 선택하신 상태로 W, E, R 눌러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W, E, R 누를 때마다 이렇게 툴이 바뀌죠. W는 무브 툴인데요. 무브 툴에서는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E를 눌러보시면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R을 눌러보시면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이동, 회전, 스케일을 조절하는 이 화살표를 피봇이라고 해요. 피봇의 위치나 회전값을 바꾸는 것은 키보드의 알파벳 D를 누르면 피봇 수정 모드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 피봇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눌러서 붙일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D를 누르면 피봇이 그 위치에 고정이 되고 이 상태로 위에 붙인 상태로 스케일을 조절하면 이렇게 되죠. 처음처럼 피봇을 다시 가운데로 되돌리는 건 쉘프에 보시면 여기 폴리모델링에 이걸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센터 피봇이라는 기능이고요. 이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 여기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은 뷰 모드 단축키인데요. 이 큐브에서 3번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동그래 보이죠? 이건 실제로 동그래진 게 아니고 스무스 메쉬 프리뷰라는 건데요. 기본적인 세팅이 3번을 누르면 2번 스무스한 메쉬 모습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어요. 수업에서 더 자세히 사용해 볼 거고요. 최종적으로 게임 엔진에 올릴 때는 3번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점 유의해서 마지막 모델링 파일, 마지막 메쉬에 3번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숫자 1을 누르시면 되고요.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3번과 1번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키보드에 숫자 4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수 있고요. 숫자 5를 누르시면 다시 쉐이더가 들어간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게 4번, 이게 5번이에요. 그 다음은 모델링 선택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단축키인데요. 이렇게 메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끌어다가 버텍스 선택 모드 또는 엣지 선택 모드 등 원하는 선택하실 때에서 마우스를 떼주시면 이렇게 방금 엣지에서 마우스를 떼서 엣지만 선택할 수 있죠. 여기 모델링 툴킷을 열고 보시면 지금 엣지 선택 모드라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걸 누르시면 버텍스 선택 모드, 이걸 누르시면 페이스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이 단축키는 키보드의 F8부터 F11인데요. F9는 버텍스 선택 모드, F10은 엣지 선택 모드, F11은 페이스 선택 모드예요. 그리고 F8은 오브젝트 선택 모드인데요. 다시 F8을 누르시면 이전 선택 모드로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은 스냅 단축키를 보여드릴 건데요. 스냅 단축키는 X, C, V고요. 스냅이 되는 기준은 이 오브젝트에 다시 오브젝트 선택 모드로 볼게요. 이 오브젝트의 이 피봇이 다른 곳에 스냅이 되는 거고요. 이동하실 축을 한번 움직여 주시고 X를 누른 상태로 알파벳 X를 누른 상태로 미들 마우스 버튼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월드 좌표에 스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와이어 프레임을 켜고 볼게요. C를 여기 한번 움직인 다음에 C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다른 메쉬의 엣지 위에서
미들 마우스 버튼 드래그 해보시면 C는 엣지에 스냅이 되는 거고요. V를 누른 상태로 미들 마우스 버튼 해보시면 이렇게 다른 메쉬의 버텍스에 스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5번으로 볼게요. 나머지 자주 쓰는 단축키에는 먼저 익스트루드가 있는데요. 익스트루드 할 페이스를 선택해 줄게요. F11로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페이스를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해주시면 여기 마우스 포인터 위에 익스트루드라는 글자가 써있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익스트루드가 되고요. 소프트 셀렉션도 많이 쓰는데 알파벳 B인데요. 이 기능은 이렇게 범위 조절하는 건 B를 누른 상태로 미들 마우스 버튼으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되고요. 다시 끄는 건 B예요. 이 기능은 수업에서 사용하면서 배워볼 거고요. 아이솔레이트라고 선택한 메쉬만 보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개의 메쉬가 있을 때 편의상 선택된 오브젝트만 보려고 할 때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Shift I를 눌러주시면 그 메쉬만 보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Shift I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전체를 보실 수 있어요. 메쉬도 아이솔레이트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잡고 Shift I 눌러보시면 얘네 둘만 보이죠? 다시 배경 누른 상태로 Shift I 하시면 전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메쉬를 하이드 할 수 있는데요. 하이드는 숨길 메쉬를 선택하시고 Ctrl H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다시 쇼 하실 때는 사라지면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데요. 사라진 메쉬를 선택하시고 Shift H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하이드 됐던 메쉬가 쇼가 돼요. 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복제인데요. duplicate라고 해요. 복제할 메쉬를 선택한 상태로 Ctrl 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이렇게 복제가 되어 있죠. 기본적인 단축키들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수업 중반까지는 단축키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따라하시면서 충분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참고로 단축키 표시에 왼쪽 마우스 클릭은 LMB, 오른쪽 마우스 클릭은 RMB, 가운데 마우스 클릭은 MMB로 나와요. 그 다음은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 베벨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실린더를 보시면 이렇게 같은 엣지가 하나씩 있는 건데도 어느 부분은 이렇게 칼 같은 각이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죠. 지금 여기는 하드 엣지, 여기는 소프트 엣지가 잡혀져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런 거를 스무딩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브젝트 통째로 잡고 Shift 누른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상태로 마우스를 소프트 하드 엣지로 끌어가서 이렇게 소프트 엣지에서 마우스를 떼볼게요. 그럼 이렇게 전체 소프트 엣지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Shift 누른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 누른 상태로 이쪽으로 마우스 끌어서 하드 엣지에서 마우스를 떼보시면 이렇게 전체 하드 엣지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보통의 물체는 지금 주변에 여러분 책상만 한번 보셔도 이렇게 칼 같은 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를 각을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각을 잡아줄 엣지를 선택해서 베벨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베벨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소프트 엣지를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각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게임 그래픽은 최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하드 엣지를 사용하기도 해요. 베벨을 줌으로써 여기 이렇게 엣지가 늘어나니까 하드 엣지를 쓰기도 해요. 이제 모델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쓰는 기능들을 보여드리면 모델링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채널박스 보시면 히스토리가 쌓이는데요. 이 히스토리는 여기서 아까 사용했던 기능들의 디테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베벨을 사용했죠. 베벨 이 세그먼트를 제가 2로 했었는데 얘를 또 이렇게 지금 와서도 다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히스토리가 쌓일수록 원하는 대로 수정이 불가하고 모델링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찌꺼기라 생각하고 중간중간 날려주셔야 하고 마지막에도 다 날려주셔야 하는데 에딧에 Delete by 타입의 히스토리 이걸로 선택된 메시의 히스토리를 삭제하는 거고 Delete all by 타입의 히스토리로는 전체 메시들의 히스토리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을 하면서 얘가 이동도 되고 회전도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폼 값이 남는데 이 트랜스폼 값을 지워주는 기능이 아까 쉘프에 저희가 커스텀에 담았던 이 FT, 프리즈 트랜스폼입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 값들이 다 0000111로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리셋 트랜스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봇이 원점으로 가게 돼요. 매 수업마다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OT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과 자주 쓰는 단축키를 알아봤는데요. 처음이라 아직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따라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끝까지 다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모델링도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업에서 뵐게요, 여러분.